네, 은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은혜입니다. 예. 네. 지금 찍고 계신 게 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뭔가 찍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네. 능청스러우십니다. 근데 정말 잘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네, 카메라가 항상 익숙하니까요. 방송인의 삶이라고나 할까요? 오늘도 아주 자연스럽게 예. 아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1등 하는 프로라고 찍어서 뉴스 아이키. 예. 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1등하는 프로로 지금 촬영을 왔고 어디서 볼 수 있죠? 텔레비전에서 보시면 텔레비전에서 MBC 텔레비전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11번에서 여러분 열심히 보시면 저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 언뜻 그래요? 들어가지고 예. 편집이 예. 안 된다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 예. 1등이 되니까 참 좋은 게 많군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뉴스아이킥을 대표해서 하프타임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부담스럽고 예. 기쁩니다. 네. 다 오윤혜 씨의 힘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댓글 하시죠. 네. 피드백 타임 시작해 봅니다. 예. 1150님께서 예. 연금이 일정 금액이 되고 국민의 노후 보장을 해줘야 연금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금 제도의 목표가 연기금 고갈을 막거나 늦추는 것인지 지금은 본말이 전도되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연금으로 받을 돈이 연금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맞습니다. 연금이 연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줘야 된다. 뭐 네. 이거가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이겠죠. 저희가 막 선택해서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다 그냥 네. 알아서 나라에서 가져가는 거면은 국민들에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네. 가장 핵심은 그거겠죠. 이 연금으로 비슷하게 살 수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4106님께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많은 것을 주더니 이젠 기시다 총리 퇴임 축하까지 해주시는군요. 그런 정성을 국민들에게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사회 곳곳에서 힘들다고 난리인데 한가하게 타국 총리의 퇴임을 챙겨줄 상황인가 싶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네. 예. 자, 피드백 타임 끝났고요. 예. 자,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 논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어제 청문회장에서 밝힌 여러 답변들이 네. 저도 듣고 아주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먼저 안창호 후보자가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을 드러낸 답변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예, 들어보시죠.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이게,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게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네. 그 믿는 분들끼리 이런 말씀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이게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면 이건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증명이 된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심지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제 귀를 의심했는데 이런 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았었던 인권위 직원들의 내부 게시판에 예.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우리나라 출생률 걱정하지 말고 진흙을 어떻게 잘 공급하는지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이게 뭔가 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직원들의 내부 분위기를 그런데 알 수 이게 있었습니다. 정말 국가인권위원장 얘기로는 깜짝 놀랄 얘기인데요. 뭐 좀 더 들어보고 얘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차별 금지법 관련해서도 기존의 반대 입장을 이어갔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니 동성애랑 공산주의 혁명이랑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정말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늘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어딘가 사람들. 있겠죠. 예, 당연하죠. 있죠. 사회에 근데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분들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고 네. 어떻게 이 비슷하게 극단적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네. 동시에 이 정부에 들어서 곳곳에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는지 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이 동성애를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 될 네.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을 이거 제가
웃겨서 웃는 거 아닙니다. 네, 진짜 이거 어떻게 반박이 불가능한 워딩이라 가지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동네 어디 동네 술 취한 아저씨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약간 웃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인권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분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아까도 얘기했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는 분 혹은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치고 이 독립기념관장엔 또 네. 역사관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을 후보로 내세우고 네. 지금 용산에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왜 이런 분들이 인사가 되는지. 아니 근데 질문도 하도 던져서 메아리가 없어서요. 네. 그래서 힘이 없어서 질문도 못 던지겠어요. 이게 뭐 한두 번 반복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분 발언 말이죠. 네. 더 듣고 싶지가 않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현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대책을 물었으나 예. 안청원 후보자가 침묵하거나 답변을 돌리는 장면이 연출됐는데 살짝 길긴 하지만 함께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지명된 인권위원장 후보자께서도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이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작위도 위헌적 상황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후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못 드린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인권위 내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아니 이거는 후보 자격이시니까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인권을 옹호하신 아까 계속 말씀하신 인권 옹호하시고 보편적인 인권을 지키시겠다면서요.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 보편적 인권이 이렇게 유린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의 어떤 주관도 없으시고 판단도 없으신데 어떻게 보편적 인권을 어떻게 더 드높입니까?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아니 유념을 하시면 지금 답변을 뭐라도 해주십시오. 굉장합니다. 예. 정말 굉장합니다. 이분이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그리고 성소수자나 이 역사 왜곡, 그리고 이 위안부 분들에 대한 인권 인식은 아주 처참한데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 방침 등 대통령 관련된 인권 침해 현안에서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저는 네. 들으면서 이 천하람 의원이 한숨을 푹 쉬던데 네. 후보자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가 부적절하다면서 양해를 구하는데 후보자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동네 아저씨는 뭐하러 이런 이분이 질문을. 검사셨더라고요, 오랫동안. 근데 이게 무슨 그럴 때도 안 물어봤었죠. 이게 그 정하고 나온 얘기 같은데 후보자 입장이라서 뭐 답변 드리긴 뭐 부적절하다 이 얘기가 이분만 아니고 종종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의 질문은 후보자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되는 질문들을 하면 후보자 입장이라서 답변 드리기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임명되면은 답변을 확실하게 시원하게 해주실까요?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게 인사 검증 충분히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안창호 후보자뿐만 아니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예. 많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이죠. 네, 임명이 되었죠. 예. KBS 라디오에서 김문수 후보자가 국회를 언급한 부분이 논란입니다. 함께 예. 들어보시죠.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하는 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요. 네. 제 아내도 아주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리고 저도 좀 해보니까 이 예.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 국회 경시 발언이라고 국회에서 또 문제 제기할지 모르겠네요. 국회를 너무 중시해서 아주 무겁습니다, 제가. 국무위원 아닙니까? 예. 이분이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되셨는데 국회만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계속 하시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국회가 힘든 게 아니고 네. 살아오신 그 과정이 이 자리를 수행하기가 힘든 거겠죠. 네. 국회가 힘들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이 자리에 그 노동부 장관 자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오셨다면 국회가 왜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거기 워낙 어울리지 않는 행적을 살아오셨으니까 국회 질문 하나하나가 힘들고 괴로웠겠죠.
그거를 국회 탓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 예. 탓을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도 윤석열 정부 인사들도 계속해서 국회가 문제라고 합니다. 정진석 실장도 국회가 이성을 찾고 정상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문제가 국회에 있는지 예. 아니면 본인 자신들에게는 없는지 언제쯤 돌아볼 가능성은 없는 거겠죠. 예, 제가 오늘 하나 느끼는 거는요. 네. 오윤혜 씨가 어떤 이런 촬영을 하니까 굉장히 발음을 더 똑똑히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무슨 촬영을 하고 있죠 지금? 지금 너무 의식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딴 때보다- 하프타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딴 네. 때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네. 흥분도 덜 하시고요. 아, 이건 제 오해인가요? 아니면 MBC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이성적인 방송을 들려드리고 있다. 뉴스사이킥은 아주 중도의 길을 걷고 있다. 예, 마지막에 약간 더듬으시군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